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혼란의 원인은 두 단어의 정의에서 발견된다. 그 혼란을 통해 교훈을 배우기 원한다면 사전에서 자산과 부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된다. 물론 훈련받은 회계사들은 그 뜻을 알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리스어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는 그 단어들을 읽을 수 있지만 그 말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듯이 내 부자아버지는 두 꼬마에게 이렇게만 설명했다. 자산은 주머니에서 돈을 넣는 것이란다.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이다. 정말 멋지고 간단하고 유용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그림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의했으니 이제는 내 정의를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 여기를 그림을 보겠습니다.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은 셀러리맨들은 25일 일에서 20일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채를 삽니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사서 지출로 빠져나가는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은 어떤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이다. 사실은 이것만 알면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면서 살면 된다.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부채를 사면서 살면 된다.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어와 숫자에 대한 무지가 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숫자건 단어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 잘못 이해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부자가 부자인 것은 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분야에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어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지식을 알아야 한다. 즉 단어와 숫자 모두 알아야만 한다. 앞의 두 그림 속의 화살표는 현금의 흐름, 캐시플로이죠. 즉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숫자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단어만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금융분석에서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이 전체를 보는 것, 즉 내용을 찾는 것이다.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한 내용을 읽어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 돈에 관한 노력은 열심히 일해서 앞서가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이 아닌 부채를 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나 독립하지 못한 젊은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은 아래와 같다. 25일 일에서 월급을 타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수입을 발생해서 바로 지출, 세금, 식료품, 집세, 의료비, 오락비, 교통비 등으로 이렇게 해서 자산으로 가기 전에 지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아래는 비어있지만 지출을 소비하고 지출하고 자산을 사지 않고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 정산층 현금 흐름 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 25일 일에서 직업에서 월급을 타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어디로 가요? 부채를 통해서 지출을 합니다. 자산은 안 갔죠. 그림이 아주 지금 직업, 수입 급여, 지출이 바로 뭡니까? 세금, 용자금, 고정지출 비용, 식료품비, 의료비, 오락비 등 자산은 투자를 하지 않고
부채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통해서 집을 구입했고요. 소비자, 대출, 또 신용카드 갖다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뺐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자산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거. 저도 나중에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그림들은 당연히 단순화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활비 지출이 있고 의식주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있다. 앞의 세 그림들은 가난한 사람, 중산층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 이런 현금 흐름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람들이 돈을 수중에 넣은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미국 최고 부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즉,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내게 물어올 때 몸이 움츠러든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올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는다. 나에게는 빚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더 많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돈은 종종 우리의 비참한 인간적 결함을 드러낸다. 돈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뜻밖의 현금이 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유산 상속자나 복권 당첨자들이 곧 원래의 새로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곤 한다. 돈은 우리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현금 흐름의 패턴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돈은 우리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현금 흐름의 패턴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당신의 패턴이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이라면 현금의 증가는 대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는가? 바보에게 돈이 생기면 더 바보가 된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가서 학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 두 가지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 돈 버는 법을 배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거의 자동적으로 의사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 똑똑한 학생이 당연히 의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은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의사들은 정말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 분야는 보험회사들이 지배하며 의료 혜택은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가 간섭하고 때로는 오진 소송에도 휘말리게 된다.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농구 선수, 타이거 우즈 같은 골프 선수, 컴퓨터 전문가, 영화배우, 록 음악 스타, 미의 여왕 혹은 월가의 금융가이다. 그런 분야에 돈과 명예 그리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새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 아이들은 이제 직업적인 성공이 예전과 달리 학문적인 성공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돈에 관한 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앞서 나가지는 못한다. 그들의 교육에
대출에서 빠져 있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이다. 즉 돈을 번 후에 관리하는 방법이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재산관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즉 돈을 번 후에 그것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도록 하는 능력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생하는 이유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돈에 관해 무지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을 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정부를 위해, 은행을 위해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에는 나름대로 패턴이 있다. 신혼의 단꿈에 젖은 교육을 많이 받은 행복한 젊은 부부가 함께 보금자리를 꾸민다. 이들의 보금자리는 대개 비좁은 셋방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이제 돈을 모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둘이 살아도 비용은 혼자 살 때와 비싸기 때문이다. 문제는 셋집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돈을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꿈과 보금자리를 사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맞벌이라며 직장 생활에 전념한다. 두 사람의 수입은 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입이 늘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지출은 세금이다. 세금하면 많은 이들은 소득세만을 생각하지만 대부분 미국인에게 가장 많은 세금은 사회보장보험료이다. 직장인들은 사회보장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합하면 대략 7.5%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5%이다. 고용주도 같은 액수 사회보장보험료를 지출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 돈은 고용주가 당신에게 지불하지 않는 돈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임금에서 사회보장보험료를 나간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소득은 당신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소득이다. 그것은 원천징수로 곧장 사회보장보험료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부채가 높아진다. 자, 열심히 일하지만은 수입이 늘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지출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출이 늘어나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자산 부채. 자, 이렇게 넓게 보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지만은 그들이 지출 또한 늘어난다. 그림으로 표현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세금은 빠져나가고. 이런 점은 앞에서 예로 든 젊은 부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입이 늘어나게 된 두 사람은 이제 꿈의 보금자리를 사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새집이 생기면 이른바 재산세라는 세금이 또 붙는다. 이어서 두 사람은 새 차를 사고 새 가구와 살림살이를 사서 새 집을 단장한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갑자기 부채 부분이 은행 융자와 신용카드 빚으로 꽉 차 있다. 두 사람은 이제 직영주, 다람쥐 쳇바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곧이어 아이가 태어난다.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된다. 수입이 늘면서 세금도 는다. 소위 말하는 과세 표준이다. 우체부가 신용카드를 배달한다. 두 사람은 그것을 사용한다. 쓸 때는 기분이 좋다. 대출회사는 전화를 걸어 그들의 최대 자산인 집이 가치가 올랐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상계 대출을 제한한다. 두 사람의 신용상태가 아주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빚을 갚음으로써 고유로 소비자 대출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얘기한다. 게다가 주택융자금의 이자는 세금 감면의 대상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들은 고유의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 그러고는 안도 한숨을 내쉰다. 이제 신용카드 빚이 없어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소비자 대출을 주택융자로
돌렸다. 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은 30년이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은 줄어든다. 아주 잘한 일인 것 같다. 이웃 사람이 전화를 걸어 같이 쇼핑을 가자고 제안한다. 세일 기간이란 것이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 기회다.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사면 돼.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뭐.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신용카드를 찾아 지갑에 넣는다. 나는 이런 젊은 부부를 늘 만나고 있다.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들이 처한 금전적 딜레마는 똑같다. 이들은 내 강연회에 와서 내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소비 습관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 이들은 진짜 문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쓰기만 하고 있다는 것임을 제대로 모른다. 그것이 바로 금전적 어려움의 진짜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이 없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지식이 문제를 해결한다. 내 친구가 빚을 진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구덩이 속에 있다면 더 이상 파지 말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일본인들은 세 가지 힘을 안다고 얘기했다. 검의 힘, 보석의 힘, 그리고 거울의 힘을 안다고 했다. 검은 무기의 힘을 상징한다. 미국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무기에 지출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군사 대국이 되었다. 보석은 돈의 힘을 상징한다. 다음과 같은 말에는 나름의 진실이 있다. 황금률, 황금 규칙을 기억하라.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 거울은 자기 인식의 힘을 상징한다. 일본 사람들은 셋 중에서 자기 인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종종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그냥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 이들은 매일 아침 일터로 가면서 기가 죽곤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잘 모르면서 돈의 힘에 지배를 당한다. 이들은 돈의 힘에 휘둘림을 당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